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30일 밤 9시 29분입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윤석열파와 한동훈파 사이에 본격적인 노선투쟁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한동훈파가 숨을 죽이고 있지만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언젠가는 윤석열과 국민의힘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두고 한동훈파와 윤석열파의 정면 대결이 불가피하고 이게 조기 대선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계엄 사태 이후 줄곧 같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이 비상계엄령과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하고 새로 출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가 올라가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런 결별론이 좀 약해졌다가 이번 설 명절을 지나면서 다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너무나 강해져 가지고 국민의힘의 맨정신을 가진 국회의원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먹혀버려 가지고 국민의힘이 결국은 이번 조기 대선을 제대로 치러보지도 못하고 망하겠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구조상으로도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된다 하는 여론이 6이라면은 반대가 한 4 정도로 나옵니다. 6대 4. 그리고 정권 교체론 한 50, 정권 유지 5대 4, 뭐 이런 여론이 밑에 깔려 있으므로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끼고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이 여론조사의 수치상 명백합니다. 이것도 앞으로 한동훈, 윤석열 노선의 충돌을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박상수 변호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고 현재는 국민의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 쓴 SNS에 쓴 글이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플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나는 윤 대통령의 거대한 배신과 비겁함이 몹시 아프다. 그의 말을 따르다 인생을 망쳐버린 자들은 이 웃음을 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이 웃음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겁니다, 바로. 웃음이 나오냐 하는 이런 이야기죠. 자신 때문에 지금 군대와 경찰의 수뇌부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가지고 다 감옥에 갔는데 이런 웃음이 나오느냐, 부하들에게 책임 넘기고 이런 웃음이 나오느냐 하는 아주 감성적 글입니다. 나는 북한을 보며 김씨 왕조가 3대째 이어지는 미개함에 황당함을 금하지 못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왕조 시대에서 넘어온 지 100년이 되지 못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해본 지 고작 80년에 불과하다 보니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은 주군에게 충의를 중시하는 왕조 시대에 머물러 있음을 새삼 깨닫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특징은 국민이 자신의 대표를 스스로 뽑고 또 스스로 내릴 수 있다는 데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적폐 수사의 선봉이었고 박근혜 대통령 형 집행정지도 불허한 사람인데도 조국 수호에 맞섰던
이후로 우리 당이 무려 대선 후보로 영입해 우리 국민이 대통령으로 뽑아준 사람이다. 그의 권력과 지위는 모두 우리 당과 우리 국민이 준 것이며 우리 국민은 그가 대통령이든 아니든 이 나라의 주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20개의 별이 계엄에 가담했고 혈액암을 앓던 경찰청장도 또 서울지방경찰청장도 계엄에 참여했다. 이들은 모두 구속 기소가 되었다. 대통령의 영을 따른 이유로 한순간 영의 몸이 되었고 유죄 확정 시 불명예 제대와 징역, 연금이 모두 박탈되는 처참한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을 전혀 돌보지 않는다. 재판에서 이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며 이들이 다 오바해서 스스로 한 것이지 자신은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한다. 설 연휴가 지나면 이들과 엇갈린 진술을 하며 이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대통령의 모습을 전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이래 목숨을 걸고 국회에 들어간 우리 당 대표와 한동훈 대표입니다. 의원 그리고 당직자들을 포고령으로 체포하고 가두려 했다. 윤석열 대통령 말을 믿고 따르며 그 영을 실현하고자 했던 장군들이 모두 같은 진술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만 요번을 끌어내라 했다느니 계몽령이라느니 경고성이었다느니 말한다. 실탄을 모두 현장에 가져갔고 현장 지휘관 판단으로 실탄 지급이 안 됐다는 증언들이 줄줄이 있는데 그런 증언을 한 자들을 비난하고 실탄이 없었다고 뻔뻔히 말한다. 목숨을 걸어야 했던 자당의 대표, 의원, 당직자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다. 비겁하다. 비겁함이 이토록 넘치는데 대통령실 벙커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을 해놓고 자신이 목숨을 걸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행동하다 구치소에 간 장군들과 경찰청장 등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계엄 당일 목숨을 걸어야 했던 자당 대표와 의원들 그리고 당직자들에게 몰려와 살해 위협까지 하며 배신자라고 말한다. 누가 누구를 배신했는가? 난 이런 거대한 배신을 본 적이 없다. 작게는 자신을 믿은 군인과 경찰을 배신하고 있고 조금 더 크게는 자신을 대선 후보로 만들어준 당을 배신했으며 더 크게는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국민을 배신했다. 지금 이 혈통으로 정당성이 생기고 왕권 신수설에 따라 신에 의해 권력의 정당성이 생기는 왕조시대도 아닌데 이토록 수많은 배신에 반대한다고 배신자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가? 머릿속에 그 수많은 사람들은 없고 오직 윤석열 대통령만 존재하는가? 이거는 한동훈 대표와 18명의 국회 표결 참여 국민의힘 의원들을 배신자라고 모으는 윤석열파에 대한 일종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배신자냐 한동훈이 배신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계엄 당일 시위대가 무섭다고 당사에 모여 있거나 집에 있던 자들이 한남동 관저와 구치소에 목숨 걸고 갔다고 한다. 거기에 오지 않은 자들이 비겁하다고 한다. 누가 누구를 비겁하다고 하는가? 대통령 주변에서 언제나 대통령과 만나고 대통령과 오찬 만찬 할 수 있었던 자들이 평소 대통령에게 입에 쓴 고언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겠는가?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신과 비겁함이 아프다. 스스로를 윤씨 왕조시대의 신하라 생각하지 않기에 그러한 배신과 비겁함을 비판하고 그를 믿다가 인생이 끝장나버린 군경이 안타깝다. 이 와중에도 혼자만 살려고 자신을 믿은 군경을 벼랑 끝으로 내보는 그가 너무 싫다. 그가 임명한 친윤이라 불리던 신부정 검찰총장과 한때 그를 열정적으로 따르던 검찰이 그를 구속 기소한 것도 그가 자신을 따르던 군경을 어찌 대하는지 보고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은 왕이 무슨 일을 해도 충성하는 왕단파 정당이 아니다. 나는 이 웃음까지 숭배하는 자들에 동의할 수 없다. 이 웃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에서의 웃음을 말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당 내에서 윤석열 파냐, 한동훈 파냐, 그것은 인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사실은 여기에 중대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왕행세를 하는 윤석열과 함께 국민의힘이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결정적인 시기에 왕을 거부하고 공화국을 선택한 한동훈 대표의 줄을 쓸 것이냐 하는 걸 놓고 다투는, 이건 의미 있는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네요. 왕당파냐 공화파냐입니다. 윤석열 왕당파에 쓸 것이냐, 한동훈 공화파에 쓸 것이냐. 저는 이런 논쟁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치열할수록 좋습니다. 여기 또 하나가 있죠. 부정선거 음모론파냐 아니면 공명선거파냐의 대결입니다. 이런 싸움은 격렬하게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쪽이 주도권을 잡고 그 사람들이 후보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이재명, 그 문제 많은 이재명 씨가 후보로 나올 경우에 아주 공격적으로, 홀가분하게 공격적으로 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근사한 노선 투쟁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